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405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입니다. 무슨 특집? 조세현 특집입니다. 이렇게 또 스튜디오가 한층 밝아졌어요. 저 진짜 팬이에요. 조세현 선수. 아재들 표정이 이렇게까지 밝아졌어요. 우리 축구에 레전드를 모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질문할 거예요. 저 우리 남자 축구에서는 맨날 그 허구한 날 여러 군데서 차박손 논쟁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제가 이따가 요거 물어볼 미리 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조소연, 지소연, 유영실. 누가 여자 축구 최고 레전드는 누구냐? 누구냐?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여기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웨스트햄 윈민스의 조소연입니다. 아니 근데 조세현 선수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네. 4월 3일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네. 보름 정도 지났나요? 지금 그런 시점에서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일단은 무조건 들어오면 2주 정도 격리해야 돼갖고 네. 방에서 계속 격리하고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이제 있는데도 식사 같이 못 해가지고 계속 방에서 혼자 밥 먹고 이제 방에서 계속 홈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팀에서 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갖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헬스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따로 프로그램을 선수들한테 다 맞춰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던가 아니면 좀 지루하면은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따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K리그는 이제 좀 있으면 조만간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 리그 남녀 통틀어서 이게 어떻게 도대체 돌아가는 거야 궁금하신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잉글랜드의 저 여자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 들으신 거 없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들은 얘기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계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남자 쪽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독일 쪽 여자 리그는 지금 취소된 상태로 저는 취소로 들어가지고요. 아예? 여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생각이 되면 들어요. 조소연 선수는 지금 향후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앞으로도 웨스트햄에 이제 팀에 계속 소속이 돼 있는데 이제 리그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독일 여자 리그가 여자 리그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리그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가 취소면은 그쵸. 전반적인 유럽 여자 리그들이 지금 좀 속개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무래도. 아니 근데 저는 본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발목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좀 발목이 다른 것 때문에 다친 거였거든요. 원래 발목을 약간 많이 뼈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나온 거긴 한데 제가 되게 급하게 나왔어요. 너무 발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계속 상의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이게 참을 정도가 아니라고 해갖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인대 쪽에 문제가 아니라 안에 뼈 타박이 있는데 그게 많이 심해지면 그게 뼈가 이제 부러지면서 연골을 이렇게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뼈 타박을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네. 그래도 다행이네. 네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조소연 선수는 진짜 딱 스타일 보면은 네. 다치지 않을 것 같거든. 그쵸, 좀 강인해 보이고 어. 조투소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조투소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조투소는 마음에 딱 드는 별명은 아니죠? 굳이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근데 갓투수하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사실은 잘 저도 모르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팬서비스 차원에서 네. 셀레브레이션을 다음에 뭐 중국이랑 플레이오프를 하든 그때 게임을 하면 골 넣으면 막 콜린벨 감독한테 뛰어가서 감독을 잡고 가투소 스타일이 이게. 그게 갓투수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콜린은 받아줄 것 같은데. 콜린 벨 감독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외향적이고 좀 밝은 스타일이죠. 실제로도. 근데 되게 선수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이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 다 계속 조언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소연 선수는 예전부터 뭐 언론에서도 많이 밝힌 바가 있지만 꿈 자체가 여성 축구 행정가를 예전부터 많이 꿈꿔서 말 잘하시고 똑똑해 보이시죠. 아니 그래서 공부도 여러 가지로 뭐 외국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영어 공부한 지 되게 많이 오래되게 돼서 초반에 이제 악센트 때문에 네. 미국 발음이랑 이제 다르니까. 네. 달라서 많이 좀 고생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방금 행정가가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냥 제가 지금 있는 게 여자 축구계에 있고 나중에서도 은퇴하고서도 이쪽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은 좀 많이 전보단 열악해져가지고 네.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거를 기여하고 싶어서 그래서 행정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한국 팬들이 아직까지는 여자 축구의 시스템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서 뭐 내가 행정가가 되면은 어떤 부분을 가장 고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좀 선수들이 힘들어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성향상 약간 성적을 먼저 내야지 좀 많이 이렇게 붐도 일어나고 약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계속 이 나중에 미래를 보고 조금 더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진짜 여자가 딱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하고 싶고 여자 축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싶기는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 대한축구협회 회장님까지 포함해서 많은 이제 축구계 인사들 앞에서 여자 축구 발전 방안을 위한 공청회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가을 선수가 사실은 패널로 참여를 했던 적도 있는데 네. 장시간 공청회 중에 정말 대한민국 여자 축구는 고칠 것도 많고 발전시킬 것도 많고 문제도 많다는 얘기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선우 선수가 딱 한두 가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우리 여자 축구가 발전할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막 저희가 엘리트만 좀 더 많아요. 여자 축구 쪽에서. 뭐 보이지 않게 그냥 클럽팀도 있지만 남자들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또래 애들이 다 생각하는 게 은퇴하기 전에 아, 우리 여자 축구 하는 애들이 있을까 나중에 후배들이 좀 따라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원이 어느 정도예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거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엘리트 쪽에서는 지금 작년에도 해체된 팀도 있고 점점 막 팀을 없애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해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그 사실 남자들은 이렇게 뭐 동네 요즘에는 조그만 유스 클럽들도 있고 막 이러고 예를 들어서 뭐 지소연 선수도 어릴 때는 남자 선수들이랑 막 같이 뛰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쵸? 네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남자 축구, 여자 축구가 나눠져서 어떻게 보면 좀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지금 아직도 현실적으로 좀 미비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각 팀의 여자 팀만 봐도 약간 유스식으로 데리고 있는 게 현대철이 조금 유일한 것 같아요. 연마다 약간 행사도 하고 가능하잖아요. 현대라는 그런 큰 구단이 일단은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다른 팀은 솔직히 많이 힘든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스크린 쿼터로 우리나라 영화를 한때 조금 위기일 때 보호했듯이 약간 여자 축구 클럽 팀들을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렇게 두어서 지원하는 그러한 안도 하나의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있겠네요. 다만 이제 하고자 하는 아이가 많아야 그러니까.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생기면 좀 시키는 학부모가 그쵸. 또 많아야 되고 맞아. 그런 사실 부분이 있죠. 제가 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여자아이들이 축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선생님도 여자아이들은 피구를 시키거든요. 체육 뭐 시간에? 공 가지고 놀아봤자 피구인 거고 축구를 시키는 그런 문화 자체가 인식 자체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자가 축구한다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벌써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선 선수는 어떻게 축구를 시작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좀 뛰어노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이천으로 가면서 제가 설봉에 나왔었어요. 이천이요? 네, 경기도 이천. 이천. 네, 거기에 이제 축구 대회가 나가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무조건 여자가 한 명이 끼어야 됐었거든요. 왜냐면 그 설봉중학교라는 팀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여자 축구 선수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동생이 원래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축구를. 그리고 나서 제가 동생이 하도 친해가지고 너가 축구하면 내가 축구하겠다 그래갖고 동생이 여동생이에요? 남동생이요. 남동생이 네, 먼저 완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아니에요? 아, 네, 아, 그쵸. 저분, 아, 저분. 남동생이시구나.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도 약간 운동한 네. 소질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런 라이벌이 있었어요. 아. 남자랑 여자는 이제 연습 게임을 시키면 이제 동생한테 질 거냐, 네. 약간 이러고 넌 누나한테 질 거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같이 컸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좀 이렇게 약간 동생 좀 때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때리진 않았는데 저기 동생분요 누나한테 좀 맞았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겨요? 아 지금 어렸을 때, 어릴 초등학교 때 때. 초등학교 때. 아 축구로. 네. 축구로는 누나가 이기고 그냥 집에서 싸움으로는 본인이 이긴다.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냥 좋아서 맨 처음에 동생 하니까 한 거 따라 하게 된 건데 이제 눈에 띄었었나 봐요. 네. 그 설봉장학교 감독님 김창기 감독이라고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는데
그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제 와갖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맨 처음에 왜소했어요. 그래갖고 약간 얘를 이제 축구를 계속 시켜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많이 왜소해가지고 근데 제가 욕심이 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너 예전에 어렸을 때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너 경기 안 뛰겼다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축구화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랬다고 엄마한테. 그만큼 그랬더니 승부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독한 마음으로 왔던 거 아닐까. 그런데 조소연 선수가 원래 막 별명도 그렇고 몸싸움에 가장 특화된 선수다, 체력이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소연 선수의 그 왜소했던 그 체격이 어떻게 이렇게 좀 몸싸움에 강하게 된 체력으로 발전했는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너무 살도 안 찌고 키가 너무 작으니까 엄마가 계속 약간 한약 같은 거 계속 살찌우게 만들려고 이제 한약 같은 거 많이 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막 제가 하루에 10개씩 먹은 거예요. 계속 배가 계속 고프니까. 네, 그냥 그 봉지로 된 거?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먹으라고 그쵸. 했는데 코치님도 마찬가지고 너는 그냥 특이하니까 조금 먹어. 약간 넌 좀 더 커야 되니까 먹어. 진짜 제가 130인가? 130 몇인가? 아예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먹으라고 해가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점점 키도 커지고 몸도 좋아지고. 지금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요? 몸싸움이나 아니면 체력적인 면에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되게 몸싸움에 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국내 선수들에 비해서. 근데 노르웨이도 가고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저도 위축이 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상대적으로 키도 크고 그쵸. 타고난 게 워낙에 다르니까 노르웨이 맨 처음에 갔었을 때도 경기를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리가 다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골격 자체가 너무 달라서 워낙에 터프하니까. 네. 그래갖고 초반에는 되게 피해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니까 아 나도 해보자 했는데 이제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힘 좋은 선수들한테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힘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감각적으로 약간 여기로 프레싱을 되게 세게 들어오면 반대로 돈다던가 아니면 컨트롤을 조금 첫 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영표 선수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요? 이영표 선수가 측면 수비수로 큰 선수들을 어떻게 네. 상대해야 되는지 얘기할 아무리 때 내용과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예, 외국 선수들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인 게 더 좋아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소연 선수를 본격적으로 본 게 대학생 때부터 네.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소연 선수가 지금 올라운드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특히 이제 센터백까지 진짜 우리 대표팀에서도 볼 때가 있는데 수비보다는 오히려 공격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좀 더 저도-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런데 이제 막상 조소연 선수를 위로 올리면 또 조소연 선수만큼 중원이나 이제 수비 쪽에서 해줄 선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공격하고 하는 게 더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저는 원래 이제 현대제철 가기 전에는 계속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는데 이제 포지션이 조금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배우면 괜찮겠지 해서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원래 좀 공격적으로 되게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되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몸싸움 하면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갖고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여자 대표팀에 조소연 선수가 있고 없고가 되게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네. 조소연 선수가 있으면 무언가 이렇게 안심이 돼요. 그 얘기는 일단 패스가 제일 안정적이고 컨트롤 패스 중앙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빌드업 시에 좀 안정감을 주는 센터백으로 간혹 나오던 원래 위치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중앙 미드필더에 근데 있던 약간 실례될 수도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자면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과거와 같은 정말 조소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올라운드 왕성한 플레이인데 그런 거에서 이제는 조금 약간은 활동량이나 이런 데 좀 부담이 생기지 않나요? 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다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세요? 제가 그냥 네. 제가 그래도 난- 대표팀에서는 좀 있는 편이어서. 상당히 있는 서른이 편이죠. 넘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까 방송 전에 정순주 씨가 동갑이라고 네, 저희 동갑이에요. 저희 20대 동갑. 그쵸? 잘 정확히 그럼요. 찾아보세요. 동갑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전과 같은 왕성한 플레이를 이제 모두가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생각해 보면 그런 플레이보다는 좀 더 특화된 장점을 더 집중적으로 살리는 게 연령상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지만 여전히 또 뭐 우리 대표팀 오면은
올라운드로 해주기를 또 바라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정말 그런 부담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아직 안 봤는데 오. 저희 팀에서도 웨스트햄에서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키로수가 제가 적지는 않아요. 사실 오. 팀에서도. 제가 제일 언니예요, 사실. 근데 어디서 아, 보는 것 같은데. 웨스트햄에서 웨스트햄에서 네, 웨스트햄에서 그 선수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야, 내가 언니다. 이거 제가 다 얘기했어요? 언니인지 알아요. 알아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언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언니인데 그래도 애들이랑 뛰는 양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밀리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경기 뛸 때 체력적인 부담은 사실 없는데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회복할 때 제일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네. 먹는 거 되게 잘 먹고 쉬는 거 잘 쉬어야 되고. 근데 뭐 약간 미국 좀- 선수들도 그렇고 사커만 미국 선수들도 그렇고 거의 뭐 40 뭐 이렇게 다들 뛰죠. 엄마들 많이 뛰고 그러니까 뭐 저는 딱 조전 선수 스타일을 보니까 한 45가지는 충분히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45가지는 충분히 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지네요, 김병지. 앞으로 월드컵 한 4번은 더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한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나이대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런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이냐가 과제잖아요. 눈앞에 닥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제 다른 어린 선수들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이렇게 근력 같은 것도 바로 붙고 회복이 바로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쉬는 날에도 그래도 조금 더 근력 운동 다른 선수들 조금 더 하고 몸 관리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제일 늦춰지지 않고 애들이랑 계속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